안녕하세요. 아침 정원 의원의 박찬호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강의한 준비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투석실 이제 참석자분들이 많으셔서 투석 혈관 위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투석 혈관 말고도 또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PCD 이제 배액관과 센트럴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이런 암 환자분들이나 장기 요양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투석 받는 분들도 가지고 계신 게 많아서 상당히 자주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많이 생기는 그것들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혈관 자체도 사실 우리들에게는 사실 콩팥이랑 똑같은 장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PCD나 센트럴 라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냥 플라스틱 관이고 쓰고 버리는 거고 바꾸면 되는 거지만 환자분들의 이제 상태를 보면은 사실은 거의 장기처럼 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잘 못 해놓으면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희는 투석혈관뿐만 아니라 이 라인과 PCD도 다 장기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장기를 심어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D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보면은 간단하죠. 안 나온다, 샌다. 이 복벽이나 이런 흉벽에서 PCD가 꽂혀 있는 그 구멍 주변으로 물이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고정을 보통 이렇게 PCD를 하면 해놓는데 그 실이 풀렸다고 이제 오시는 경우나 보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PCD 중에서 이제 안 나온다의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 조세호가 안재욱 결혼식에 왜 못 갔죠? 안 불러줘서 못 갔죠. 그러니까 물이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환자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아 하세요. 물이 없어서 안 나올 수 있다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잘 나오던 물이 갑자기 안 나와서 이제 불안해서 병원에 왔는데 물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처음에 많이 놀라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좋은 일인데 그걸 많이 생각을 다들 못 하세요. 그래서 가장 이 세 개의 경우 중에 가장 좋은 경우인 나올 물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안에 있는 이제 그 물들이 오래 지나면 안에 조직들이 다 자라나면서 septation이라고 해서 우리 소위 말하면 스폰지처럼 벽이 다 생겨버리는 겁니다. 벌집처럼 이렇게 막 벽이 생기면서 물이 있지만 물이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 자체가 막혔을 때 그때는 물이 못 나오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PCD가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 대표적인 나올 물이 없다. 나올 물이 없는 거를 알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이제 지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엑스레이에서 물이 찬 것 같다라고 해서 많이 보내시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이제 평가를 사실은 진찰이나 두드려서 하는 옛날 타진 방법도 있겠고 엑스레이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초음파를 무조건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초음파에서는 이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보이던 게 물인지 아니면 다른 이제 고체 성분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봐야만 사실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위에 사진은 실제로 이제 흉수가 많이 찼으니 PCD를 넣어달라고 오셨던 저희 병원의 환자분이신데 엑스레이에서 보면 굉장히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물로 찬 것처럼 보이지만 초음파로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망이 쳐져 있는 세테이션 된 물이 이 정도면 거의 한 200-300ml 정도만 있고 그 위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종양인 메스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많이 보이는 물이 많아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물은 적을 수 있다 이런 컨셉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올 물이 없어서 PCD를 제거해야 하는 거는 언제 제거하는지는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하루 배액량이 30cc 미만일 때 제거를 해라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30cc 미만으로 나오고
관이 막히지 않아서 진짜로 30cc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한 50에서 100 정도 미만이면은 실질적으로 환자분들도 크게 뭐 많이 나온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고 빼고 싶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샤워도 시원하게 한번 하고 싶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00 미만 나오면 별 미련 없이 제거를 해도 된다. 또 차면 또 넣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셉테이션인데 아까 앞에 봤던 사진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물은 있는 까만 게 물이니까 물은 있는데 그 하얗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제 조직들이 자라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갇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그럴 때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늘을 여러 방을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방을 다 뚫어요.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이렇게 여러 방을 한 번에 뚫은 다음에 굉장히 좀 딱딱한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계속 밀어 넣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아파하긴 하는데 계속 밀어 넣으면은 이게 다 뜯어버려요. 이 와이어가 힘이 좋으니까 방들을 다 뜯어버려서 이 분리되어 있던 방들을 하나의 방으로 합치고 그 다음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이렇게 사이드 홀이 그냥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관 따라서 쭉 여러 개가 있는 BSL 타입이라는 카테터가 있어요. PCD. 그거를 넣어주면은 이런 셉테이션이 심한 분들도 한동안은 배액이 잘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 셉테이션이 이렇게 심한 분들은 결국은 이런 조직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금방 이제 셉테이션이 다시 일어나서 교체를 좀 자주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이거 자체가 거의 이제 종량처럼 솔리드하게 바뀌기 때문에 물은 더 이상 안 차고 그냥 다 메스 형태로 바뀌면서 PCD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이 막힌 경우, 막히는 거는 사실 안에서 막히는 거랑 밖에서 막히는 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밖에서 막히는 거는 PCD를 따라서 이게 몸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PCD를 주변을 이렇게 조직들이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트랙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PCD를 바꾸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바깥 구멍이 다 이제 트랙에 의해 막혔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교체를 하면서 조금 기존 트랙을 좀 찢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리포지션을 하면서 이제 넣게 되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 넣어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혈성 삼출액, 그러니까 삼출액 자체가 피가 많이 섞여 있거나 정체불명의 찌꺼기들이 많이 껴 있으면 그게 나오면서 이제 관을 막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욱 굵은 관으로 교체를 하면 막힐 확률이 줄어들겠고, 아니면 이제 이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셀라인을 주입을 하고 빼고 요렇게 해서 소위 관 세척을 좀 자주 해주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PCD 새는 경우가 있는데요. PCD를 처음 넣었던 삽입 방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넣은 사람만이 제대로 잘 알겠죠. 그래서 삽입했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PCD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구멍이 벌어지면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복수 PCD 같은 경우에는 삽입 위치가 중요하고 PCD 삽입 부위에 염증이 있어도 이렇게 우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D가 막혀버리면 나올 물이 점점 속에서 증가하는데 나오지 못하니까 안에서 압력이 증가해서 우리 압력 밥솥처럼 그냥 그 구멍으로 새게 됩니다. 이게 앞서 우리 김성훈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인터벤션은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PCD를 넣는다고 하면 상황이 어떠냐면 다 드랩이 다 돼 있고 그냥 들어가서 이제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지금 뭐 걸어 다니는지 뭐 누워만 있는 환자분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술을 하니까 보통 복수 PCD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물을 이제 많이 빼고 싶으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에다 배액관 끝이 위치해야 물을 끝까지 다 잘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낮은 부분은 골반 뒷장 근처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반 쪽으로 팁을 위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반 중에서도 아래쪽으로 이제 팁을 위치하고 싶으니까 배에서 찔러서 이렇게 이제 저기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보고 찔러서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넣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제 배액관이 위치하게 되고, 고정은 또 해야 되면 이 배액관보다는 이
백 주머니가 더 밑에 있어야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고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환자분이 사실은 걸어 다녔었어요. 만약에 걸어 다닌다 하면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하면 배액관이 거의 등에 가 있거든요. 등 위쪽으로 가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새로 소독을 하면서 고정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관리하기 편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요. 내리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PCD를 삽입했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복벽에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아래쪽이 이제 뱃속이고요. 뱃속으로 들어간 방향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고정은 반대로 해버리니까 복벽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밑으로 계속 당기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당기고 있는 반대쪽 구멍이 느슨해지면서 물이 새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복수 PCD를 넣고 왔는데 이제 보면 물이 많이 새는데 와서 보면은 고정을 아래쪽으로 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환자분을 직접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하니까 이 환자분이 완전히 빼드리된 상태인지 아니면 이제 휠체어에 앉기라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또 물을 또 한 방울도 없이 다 빼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디펜던트 포션에 막 열심히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걸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위쪽으로 배액관을 간 쪽으로 배액관을 위치를 해주면은 이게 이제 일어나서 고정을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에 의해서 물이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 보이기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속에 있는 팁의 위치는 굉장히 정반대일 수 있으니 엑스레이 찍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고정해 주시면 새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복수 PCD에서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복벽, 이제 PCD가 처음 들어가는 그 위치예요. 그래서 복벽의 근육을 보면은 배꼽 근처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복벽이 얇아지게 돼요. 심지어 이제 거의 배꼽 근처까지 가면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건 근육이 아니라 이런 그냥 인대 같은 막으로만 쌓여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팁을 골반 쪽으로 위치하고 싶으면 거의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부분을 딱 찌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찔러서 들어가 있는 환자분들이 많고 이거를 위로 위치를 하고 싶으면 또 대부분 파란색으로 저기 좀 피부가 두꺼운 쪽을 근육이 두꺼운 쪽을 그쪽으로 많이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걸 고려를 해서는 좀 복벽의 뒤쪽에 삽입을 하고 환자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방향으로 삽입을 하는 게 가장 좋겠고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그래도 새는 거를 미리 예방하고자 복수 PCD 같은 경우에는 PCD 삽입 부위 주변으로 펄스 스트링 수처라고 해서 이렇게 실로 좀 조아주는 거를 미리 그냥 예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또 찌르면서 이렇게 피부를 약간 좀 당겨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찌를 때 들어갔던 것과 이제 그 손을 놓았을 때 트랙이 좀 지그재그 형태로 꺾이게 되면서 물이 좀 덜 새게 되니까 그런 방법들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삽입부의 염증 굉장히 흔하게 보는데 삽입부의 염증이 있는 분들이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이 새는 분들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새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균이 자라기가 쉽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헐거워지면서 또 다시 물이 더 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자리를 빼버리고 다른 자리에 새로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부 상태 좋은 곳으로 해서 넣는 게 가장 좋고 하지만 또 그렇게 불가능한 관들도 있거든요. 뭐 PCN이나 PTGBD나 PTBD 같은 경우에는 새로 넣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변을 그냥 아까 말씀드린 펄스 스트링 수초로 조아주고 항생제 연고를 좀 도포해주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PCD가 이제 안에 막혀서 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혔을 때처럼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삽입한 지 이게 완전히 빠진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환자분들이 막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넣은 지 3, 4주가 지난 PCD는 완전히 PCD가 다 빠져버리더라도
그 원래 있던 트랙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와이어 넣고 PCD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재삽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 트랙은 점점점 이렇게 좁아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재삽입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죠. 어쨌든 뭐 그래도 주말 정도는 괜찮아요. 주말 정도는 괜찮은데 막 거의 일주일이 다 돼서 나타나거나 이러시면은 못 넣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 외에는 PCN이나 PTGBD, PTBD처럼 이 찔러서 넣어야 될 곳에 있는 장기가 어느 정도 부풀어야지만 이 시술하는 게 안전한 경우에는 완전히 빠진 다음에 물이 쫄쫄쫄쫄 새서 새면서 오래 지나서 트랙이 아예 소실돼 버리면은 그 관이 다시 뭐 그러니까 담도나 담낭이나 이 콩팥이 더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재삽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시기를 늦춰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늘어날 때까지 좀 더 확실히 기다린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지자마자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고, 저희는 대부분 당일에 시술이 가능하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최대한 빨리 넣어드리겠습니다. 고정한 실이 풀렸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은 이제 고정한 실은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세게 잘 묶어달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세게 묶어도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이 실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지나면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셨을 때 PCD가 원래 있는 위치에서 밀려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다시 고정하면 되고, 밀려 나왔는데도 기능이 괜찮다면 그냥 고정하면 되고, 근데 기능이 안 좋으면 교체하면 되고요. 근데 가끔 이제 PTBD 같은 경우에는 이 팁을 깊게 넣어놔서 뭐 이렇게 12지장이나 소장으로 아예 넘겨 놓으면은 그 담도랑 장 사이가 좁기 때문에 이 PCD 끝을 말려 있어서 당겨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그 PTBD를 넣어 놓으면 이게 간에 있으니까 호흡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니까 고정을 해 놓으면 따끔따끔하게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부러 고정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술은 이제 혈관 조영실에서 하고 나와서 이제 외래를 봤는데, 외래 보는 교수님이 이거 실이 없네 하면서 없으니까 고정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보낸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환자분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억울한 표정으로 오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는 처음부터 없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드디어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고정은 해드려요. 이게 불안해서 보내신 걸 테니까 고정을 웬만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하긴 하는데,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없다고 무조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PTBD일 경우에는 한번 팁이 어디 있는지, 처음부터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센트럴 라인과 관련된 문제들로 넘어가 보는데, 센트럴 라인이 막혔을 때가 있죠. 이제 쓰다 보면 막혔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감염이 생겼거나 센트럴 라인도 똑같이 빠질 수가 있고, 이제 PICC 같은 경우에는 넣었던 팔이 붓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라인이 막혔을 때는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예요. 바깥에서 막혔거나 속에서 막혔을 때 두 가지가 있고, 바깥에서 막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PCD 주변으로 몸에 반응이 일어나서 트랙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약간 성분은 다르지만 똑같은 원리로 이 카테터가 혈관 속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 주변으로 혈액 응고에 필요한 이런 피브린이라는 게 달라붙으면서 똑같이 막을 형성해요.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쭉 이렇게 감싸게 되면서 어느 순간 구멍을 막아서 피브린 시스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안에 이제 피가 가끔 역류를 했다가 그 상태로 멈추게 되면 이제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센트럴 라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보통은 뚫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의외로 은근히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린지가 크면 이 쏘는 힘이 약합니다. 왠지 크면 셀 것처럼 느껴지지만 큰 시린지는 음압시키는 빨아당길 때 힘이 세고, 쏠 때 힘은 작은 시린지가 제일 세니까 아주 그 병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시린지로 뚫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가장 강하게 들어갑니다. 락 시린지면 더 좋고,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뚫어야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뚫어보고, 아니면 또
큰 혈관 같은 경우는 혈전 용해제를 쓰는 병원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은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막힌 게 아닌데 이게 꺾여서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펌 카테터에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굵은데 이렇게 완전히 꺾여 버리는 게 보통 이런 하이 레벨 펑처를 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희 병원에서 삽입한 게 아니라 타원 삽입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 여기 쇄골뼈 보이시나요? 쇄골뼈? 쇄골뼈에 이 꺾이는 부위가 펑처 부위인데 쇄골뼈에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로우 레벨 펑처를 제대로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트랙과 이 이제 SVC로 들어가 있는 카테터의 각도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제 적어도 90도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넣을 줄은 알지만 잘 못하는 분들이 하이 레벨 펑처를 많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목에서 급격히 꺾여서 SVC로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얇은 관들은 괜찮아요. 캠포트, 히크만 이런 카테터들은 대부분 문제가 안 생기지만, 펌은 굉장히 굵기 때문에 저기 위에 접히는 부분에서 딱 꺾여버려요. 꺾여버리면은 기능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임시 방편으로는 살짝 당기면서 사용하거나 목 부분은 눌러서 이 각도를 좀 더 둔탁하게 만들어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일시적이라서 이제 교체를 아예 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새로 삽입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트랙을 조금 더 이 각도가 펴지게 저기 이제 어깨 쪽으로 거의 완전 보내버리면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PRCC 같은 경우에는 또 겨드랑이에서 꺾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나이 많고 어깨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 있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팔을 벌려서 사용하면 갑자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PRCC가 이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꺾인 지 오래 지나면 팔을 펴도 이 카테터 루멘 자체가 펴지지가 않아서 결국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반대팔로 삽입을 하고, 안 되면 목 쪽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감염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감염도 두 가지예요. 안에서 감염, 밖에서 감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카테터 내부에서 균이 자라서 감염이 되었다라는 게 의심이 되면은 아예 반대쪽으로 삽입하는 게 가장 좋겠고, 이제 혈관이 없어서 도저히 그게 안 된다 그럴 때는 같은 쪽으로 이제 아예 새로 이제 펑처를 해서 재삽입하는 게 필요하겠고, 또 혈관이 너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와이어를 킵한 채로 교체를 하는 게 다시 감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는 거죠. 해보면은 감염 없이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터 이제 터널링 되어 있는 히크만이나 펌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터가 들어가 있는 피부 쪽 트랙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감염을 예방해주는 다크런 커프가 유착이 제대로 안 된 분들에게서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물론 반대쪽으로 삽입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반대쪽에 혈관이 없어서 삽입 못하는 경우에는 트랙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감염 때문에 트랙을 바꾼 건 아니고, 저 위쪽 사진 보시면은 커프가 저기 안쪽까지 들어가 있어서 끝까지 밀어 넣어도 이 카테터 허브 때문에 정작 기능을 잘 하게 만들 만큼 깊이를 충분히 넣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 가지고, 당연히 타원 삽입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트랙을 이렇게 바꾸는 저희만의 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면서 들어가 있는 트랙을 조금 더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게 트랙을 변경했던 사진인데, 만약에 카테터 감염이 의심이 될 때도 감염되어 있는 피부보다 최대한 멀리 쪽으로 트랙을 바꿀 수가 있어서 이렇게라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경우에는 이거는 특별히 방법이 없죠. 빠졌으면 새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뒤에 이제 약간 요즘 유행하는 MZ 말투로 인스타에 한 것처럼 했는데, 이게 조금 빠졌으니까 어차피 새로 넣어야 되니까 확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환자분이 이제 쓸 수 있는 유일한 혈관이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빠졌더라도 일단은 그 상태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거기서 와이어를 넣어서 카테터를 새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쓸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빠졌지만 그래도 몸속에 들어있다면은 일단은 그 상태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한번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팔이 붓는 경우는 이제 PRCC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PRCC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혈전 정맥염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팔이 붓게 되겠고, 또는 PRCC 넣어 있는 그 정맥 자체가 팔에서 있는 정맥들을 드레인하는 유일한 베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거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물질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기능이 떨어지면은 팔이 붓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는 반대쪽 팔로 하거나 아니면 다시 목 쪽에 있는 히크만 카테터 같은 걸로 변경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 또 이제 펌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이 굵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노미네이트 베인이나 SVC에 센트럴 베인 스테노시스를 발생을 해서 팔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쪽 팔에 이제 동종맥류가 있다면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되니까, 이때는 뭐 최대한 반대쪽으로 삽입을 해보던지 아니면 센트럴 베인 PTA를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